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설과 또 한파로 낙상사고 급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골밀도가 낮고 또 뼈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낙상사고에도 곧바로 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더군다나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 척추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수축되고 경직돼서 척추를 압박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추운 겨울철 날씨 척추 건강에 더욱더 신경 써 주셔야겠는데요. 자, 그래서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겨울철 숨은 복병, 척추 질환과 비수술 치료법을 주제로 여러분들의 건강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용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허리와 목, 또 척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 해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몸의 중심이라는 이 척추, 그 모양,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척추뼈는 이제 우리 몸통의 이제 기둥이다 보니까 흔히 이제 뭐 대들보처럼 큰 뼈 하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렇지 않고 이제 화면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벽돌 같은 뼈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쌓여서 기둥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끼어 있고요. 오른쪽 사진 그림은 이제 척추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척추뼈 중앙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이제 이걸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신경인데 척추뼈 중앙으로 굵은 신경이 지나가고 양쪽으로 이제 가는 신경 가지가 뻗어 나오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겠습니다. 네. 구조의 단면을 보니까 또 한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척추 질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디스크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스크는 병명은 아니고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끼어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을 뜻합니다. 이 디스크는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외상이라든가 아니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 디스크의 껍질이 손상이 되면 이 껍질 일부나 아니면 내용물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네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허리 통증이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좀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네. 허리뿐만 아니고 엉덩이나 다리까지 당기거나 저린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한 통증은 아니지만 허리는 하반신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도 허리 디스크 탈출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척추뼈 속에는 이제 척추관이라고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뚫려 있는데요. 네네. 이 통로가 이제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이 디스크 돌출 외에도 척추관 협착증에서 이제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뼈 관절이라든가 아니면 인대가 두꺼워서 전반적으로 신경이 눌린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으로는 이제 엉치, 허벅지 이제 아니면 이제 다리, 종아리, 발끝까지 이제 저리거나 아픈 통증이 나타나실 수가 있겠고, 네네. 또한 오래 걷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시는데 이때 허리를 좀 꾸부정하게 이제 굽혀서 쉬시면 편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다거나 뭐 자갈을 밟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시리거나 저린 발바닥 증상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 이제 디스크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이죠.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척추 질환으로 이렇게 허리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단계별로 치료 방식이 달라지나요? 네네.
허리 통증은 일반적으로 크게 한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입으로 복용하는 이제 진통제 그리고 신경통약과 같은 약물 치료랑 함께 물리치료, 운동치료 같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허리 주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이제 허리에 놓는 주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제 경막의 주사로 대표되는 이제 신경 주사라고 많이 부르시는 것과 함께 이제 증식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과 같은 이제 여러 다양한 주사 치료를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사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이 없으신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는 내시경을 이용한 이제 채소 침습 시술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기존의 절개를 크게 해서 뼈를 이제 제거를 하거나 나사못으로 척추뼈를 이제 고정하는 유압술 등을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왕이면 마지막 단계 수술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발견을 하고 그 전에 치료를 잘 하면 좋을 텐데요. 비수술 치료, 그 가운데 역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사 치료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증식 주사 치료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의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주사 치료가 될 텐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켜서 이제 증상 호전을 이제 꾀하는 이제 주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켜서 증상을 호전시키게 하는 증식 주사입니다. 간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주사 치료니까요. 어떤 원리로 이게 치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이 이제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이제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주사를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이제 통증을 감소시키는 이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네. 보통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통증 완화는 물론이고요. 게다가 이제 인대나 힘줄, 기능성까지 회복하는 증식 주사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특징들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라 이제 인대나 힘줄을 이제 강화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척추의 안정성을 개선시켜서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네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치료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특별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합병증도 적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이 아니면 고혈압, 당뇨가 있는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대체로 안전하게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안전하고 또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증식주사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식주사는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인지도 궁금해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인대나 힘줄 손상과 관련된 근골격계 통증이 이제 두루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뭐 관절 주사, 뭐 신경 차단술 같은 다른 주사 시술에도 통증이 호전이 없는 경우에 이런 증식 주사로 치료를 또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또한 수술하지 않고 만성적인 통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식 주사 치료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한 척추뿐만 아니고 무릎이나 이제 어깨 쪽으로 이제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 이런 증식 주사 치료 통증이 재발한 경우에 증식 주사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치료 사례 예우 궁금한데요. 먼저 77세 제법 고령의 어머님께서 증식주사 치료 받으셨네요. 네, 77세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요. 어머니 MRI를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일 좌측 사진 보시면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허리뼈 4번, 5번 그리고 5번 엉치뼈 1번 사이 디스크가 이제 경미하게 살짝 돌출돼 있는 것을 이제 네네.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단면을 봤을 때 디스크 돌출 정도가 경미해서 신경을 그렇게 심하게 압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셨고 이제 3회 증식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 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이제 소실이 되셨고요. 예, 증식주사 치료 종료하고 나서 9개월 시점까지도 통증의 재발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네네. 사실 허리 척추 질환은 이제 무엇보다 나이와 상관없이 많이들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증식주사 치료 한 번쯤은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움 드려야겠죠?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올해 나이가 한 50 정도 됩니다. 예, 쉰이시고요. 아직 굉장히 젊으신데요. 자, 허리가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 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기 허리 네, 그 예전에 그 뭐랄까 전기 작업선에 감전돼 가지고 떨어졌는데 네, 네. 예, 예. 가지고 그 나무 가지 걸려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예. 예, 근데 그 나중에 그 전기 휴유증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다 도저히 안 됐길래 약은 먹고 괜찮다고 하길래 난 그대로 놔뒀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작업을 대기하다 보면 네. 그날은 꽁꽁 알면서 자거든요. 네, 아이고, 그러세요. 예.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 저주파 그거를 치료를 받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동네 병원 가가지고 찍어보니까 네. 그 뭐랄까 협착증 나중에 추후 관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그러고는 있다가 저 다른 데 더 뭐랄까 더 좋은데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고 아, 네. 그랬거든요. 네네. 그 시청자분께서 그러면은 그때 낙상 사고를 당하셨을 때 뭐 골절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손상이 특별히 입지는 않으셨나요? 그때는 손상을 입지는 않았는데 네, 네. 허리를 그때 당시 구기고 피고를 못 얻었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럼 이번에 이제 그 병원에서 검사하셨을 때는 단순 엑스레이만 찍어 보셨나요? 아니면 MRI라든가 CT 같은 정밀 검사를 좀 해 보셨을까요? 아니 MRI만 찍어봐. 아, MRI를 찍으셨어요? 예, 예. MRI 찍고 협착증이라 진단을 받으셨고 그 다른 치료는 특별히 받지는 않으셨고요. 예, 예. 그 외에는 네네.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 네. 좀 몸이 조금 가셔하다 그러면 네. 저주파 그거를 그걸 받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예. 작업을 하시고 나서 많이 아프신 경우 말고 이제 평상시 일상생활 뭐 걷거나 이렇게 일상생활 하실 때는 크게 통증을 느끼진 않으시고요. 예, 예. 네.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으면 아마도